오늘은 까만 그림자에 갇힌 어느 섬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뛰어다녀요.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단위로. 왜 왔나 이거야. 겨울 때가 농작물이 없잖아요 거의. 징그러울 정도 많아요. 시커멓게 그냥 하나를 못 뒤덮으죠. 그냥 많을 때도 있고. 제주도 옆 작은 섬 우도. 이 푸르른 섬에 검은 생명체 무리가 나타났답니다. 마치 우도를 점령한 것만 같다는 검은 무리들. 그런데 되게 조용하네. 우도를 어둠에 가뒀다는 무리는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려는 몇몇 관광객들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새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어떨 때는 저쪽 하우목동 갔다가 아니면 요 또 우도봉 주위로 또 어디로 가면 좀 볼 수 있어요? 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 보여요. 많이 보여요. 두 발이 아닌 네 바퀴로 섬을 둘러보아야 발견할 수 있다는 검은 생명체 무리. 그것을 찾기 위해 구불구불 난 길을 무작정 달려보는데요. 그러던 그때 뭔가를 발견한 듯한 제작진. 와 이거 야 저기 봐 저기 봐. 와 이거 뭐야? 엄청난데요? 술을 가늠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한 무리의 새떼가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파란 하늘을 검게 물들일 듯 빼곡하게 날아오르는 새 무리는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검은색의 무리 형태를 유지하며 비행하는 이 녀석들이 우도의 어둠을 불러왔답니다. 이게 처음엔 이런 수가 작았어요. 어느 순간 점점 지금 엄청나게 왔어요. 이 녀석들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천 수만 마리로 개체 수를 잔뜩 늘려왔답니다. 새들이 모여 앉은 곳은 마치 검은색 천을 덮어놓은 것만 같은데 그 개체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전기줄이 끊어지는 일도 몇 번 있었답니다. 자연도 잠든 한겨울에 작은 섬 우도를 찾은 검은 새들의 정체는 대체 뭘까? 저도 떼를 져서 생활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떼까마귀라고 부릅니다. 떼까마귀. 저도 이 시기에 까마귀 우도에서 본 건 처음이에요. 아 이만큼. 예. 섬을 검게 물들인 이것들의 정체는 바로 떼까마귀. 계절마다 거처를 옮기는 이 녀석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나라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작은 섬 우도로 갑자기 이렇게나 많이 모여든 건 여간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우도로 모인 이유가 뭘까? 여기가 이제 땅콩도 유명하고 하니까 주워 먹을 게 많으니까 여기로 오는 건가 싶어서. 땅콩 먹으러 여기까지 온다고? 우도의 명물 땅콩을 먹으러 왔다는 이야기. 섬에 있는 밭 대부분이 땅콩밭이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게다가 마라도는 까치는 있어도 까마귀는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저희는 특이하게 뭐 그런 거는 본 적은 없어요. 땅콩을 키우지 않는 다른 섬엔 까마귀가 없답니다. 정말 땅콩이 그 이유일까요? 지금도 땅콩이 있어요? 지금은 다 수확 끝났죠. 아 땅콩 끝났어요? 네. 그럼 얘네들 왜 아직도 있어요? 그거는 까마귀한테. 까마귀들이 우도를 찾은 건 땅콩 수확 시기인 약 11월경. 그로부터 두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우도를 찾아와 머무는 이유 땅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잡식성입니다. 곡식도 먹고 채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만약에 어떤 장소에 사람 음식이 버려졌다. 몇 마리 먹기 시작하면 계속 온단 말이죠. 우도는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유명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른 부속 섬보다 10배나 많은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버려지는 음식물도 다른 섬보다는 많을 터. 혹시 이것을 노린 건 아닐까요? 아침에 수고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없어요. 뭐 음식물을 뭐 딴 데 버리거나 뭐 이런 거는 없으니까. 예. 주로 까마귀 모인 데 보면 다 밭에 쪽뿐이 안 보여요. 아 이쪽은 안 넘어와요. 예, 여기는 거의 여기는 없어요. 우도의 떼까마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밭에서 보낸답니다. 사람 근처에도 안 간다는 이 떼까마귀들은 대체 밭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땅을 부리로 연신 쪼아대는 게 꽤나 분주해 보이는데요. 밭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기에 떼까마귀가 떠나지 않는 걸까? 15년째 밭농사를 하고 있다는 손 씨는 이 밭 때문에 매일이 까마귀와의 전쟁이랍니다. 이런 게 다 지금 뽑아놓은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다 뽑아놓은 거. 지금 쫙 전멸. 그게 뭐죠? 이게 뭔데요? 쪽파. 떼까마귀들이 열심히 쪼아대던 건 다름 아닌
쪽파입니다. 아유 못 쓰게 됐네요. 녀석들이 파헤친 쪽파는 살짝만 훑어봐도 그 수가 여기까지밖에 상당했는데요. 이 쪽파들은 뿌리채 뽑힌 탓에 말라버려 복구가 불가능하답니다. 어떡합니까? 밭의 상당 부분이 까마귀에 의해 손상돼 보이는데요. 까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은 쪽파와 비교해 보니 그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들 쪽파를 노리고 우도에 남아 있는 걸까요? 쪽파고 마늘을 심을 때 농사짓는 기법이 이제 땅을 갈아요. 그러니까 땅이 파기가 좋아요. 근데 그 속에 또 사실은 먹을 것이 숨어 있어요. 쪽파를 먹기 위한 건 아니고 다른 것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쪽파가 뽑히는 과정이고 막 경기도 이쪽 같은 경우는 논 같은 데는 지금쯤 얼었을 거예요. 안 파질 거예요. 수원 역시 떼까마귀들이 월동하는 주요 지역 중 하나인데요. 이 지역의 까마귀들은 주로 도심 근처의 휴지기 중인 밭에서 나달을 주워 먹고 그 외의 시간을 도심에서 보냅니다. 그렇게 주로 배설물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우도의 경우엔 날씨가 따뜻해서 땅이 잘 얼지 않아 이렇게 쉽게 땅이 파집니다. 오, 봤어. 그리고 그 안엔 이거. 와, 여기 벌레 있다. 까마귀들의 좋은 먹잇감인 벌레가 숨어져 있고요. 우도의 이런 따뜻한 기온은 바로 옆 제주와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런 따뜻한 기온 탓에 땅속에 먹을 것이 충분한 우도는 떼까마귀들에게 겨울을 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다양한 방책을 펼쳐봐도 늘어만 가는 떼까마귀들의 농사에 회의를 느끼는 농민들도 많아졌답니다. 생업이 위태로워진 거죠. 올해만 해도 9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피해 보상 들어서 신청서 받는 자체 정도밖에 못하고 있고 면상에서 자체 예산적으로도 이렇게 위해 동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예산이 잡혀져 있진 않아서 내년 포획단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번 들어갔을 때 잡는 까마귀 개수가 약 50마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엽총으로 떼까마귀 소탕 작전을 펼칠 예정이랍니다. 이것이 우도를 까마귀의 그림자로부터 꺼내줄 빛이 되어줄까요? 근데 몇 마리 사살한다 그래가지고 큰 효과는 없습니다. 공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농민들은 이래도 저래도 말을 듣지 않는 까마귀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멈출 수는 없답니다. 이렇게라도 밭을 지켜나가야만 한다고요. 해야죠. 농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농민들은 뭐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농사를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각자 자기 밭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도의 까마귀와 우도의 주민들, 이들이 공생할 방법은 없을까요?